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는 잘 못하지만 지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했던 것처럼 저희 병원 간호사랑 같이 시작하는 핸드오프 리스닝을 한번 시작할까요? 그러면서 딕테이션도 같이 여러분 프랙티스 할 수 있게 제가 이렇게 빈칸을 또 채워놨어요. 그러니까 ER 딕테이션 할 때 어떤 그런 것과 지금 여기에서 이 라지, 그러니까 이 친구 이름이 라지예요. 근데 이 친구가 말해줄 때 제가 스피드를 줄여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래 이 스피드구나. 이거를 알아듣기 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정말 리스닝 잘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임상 경험이 없어서 내가 이거 알아듣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 CCU에 관한 이런 것들을 알아야 여기서 취업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원어민의 발음을 원래의 속도대로 듣는 연습을 좀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결국에는 정확하게 들리지 않으면 내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거든요. 정말 yes or no를 주려고 해도 들리지 않으면 결국엔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말하는 건 외워서 어느 정도 내가 그 사람이 외워서 말하는 것도 그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물음을 해야 그 물음에 맞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꼭 내가 원하는 물음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잘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알아듣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래서 이 친구의 핸드오프 레슨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애초부터 이 친구한테 요구를 했던 것은 저희가 원래 인계할 때처럼 3, 4분의 짧은 핸드오프를 원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열정적인 친구다 보니까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굉장히 인터레스팅한 케이스를 이 친구도 봤고 저도 봤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이제 만들어서 왜냐면 힙합 때문에 이 환자들의 정보를 다 오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 그 베이스 히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저희가 좀 이게 믹스업을 해가지고 가릴 건 가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똑같은 이제 시나리오를 가지고 제가 갖고 이제 그 친구가 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한테 해주는 것처럼만 녹화해주면 돼. 근데 뒤에 뭐 수학간주도 나오고 12BH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다루려면 한 4번 정도 강의를 해야 이 부분이 다 다루어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길어요. 길어서 사실은 이 프레젠테이션과 이 화면을 다 같이 넣기가 되게 어려운 난관에 처해 있고 그리고 이 친구가 바깥에서 녹음을 해가지고 제가 이거 노이즈 캔슬링을 해봤더니 잘 안 들려요.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노이즈 캔슬링 한 걸 쓸 수 없고 그냥 야외에서 들리는 그 소리 그대로 들으셔야 돼가지고 조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덜 정확하게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선생님이 이야기해주는 것보다 덜 정확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이런 걸로도 같이 듣는 연습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강사들이 나한테 맞춰주는 거, 내가 수업 시간에 누가 나한테 맞춰주는 거 이런 걸로는 여기 와서는 처음에 되게 당황하실 수 있거든요. 왜냐면 누구도 내 속도에 맞춰주지 않고 누구도 내가 듣는 환경에 나를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듣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친구가 케이스에 대한 소개를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핸드오프 할 때 어떤 것들을 하는지를 하면서 제가 빈칸을 먼저 보여드리고 빈칸을 채우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빈칸이 채워진 내용들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비교해 가면서 들으면서 시간이 되는 만큼만 해보도록 할게요. 한 15분, 20분 정도만. 왜냐면 이거는 반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뭐 짧은 시간 동안 훅훅훅 지나가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별 소용이 없고 제가 자막을 달아놓은 화면이 있어요. 그 자막을 달아놓은 화면은 어떤 부분들은 정확하지 않은 자막이 있어요. 그렇지만 필요하시다고 하면 올려드릴게요. 지금 그 자막을 달아놓은 화면이 되게 조금 음성이 조금 명확하지 않아서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시고 나는 정말 자막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추가로 올려드리는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이제 들어보면서 시작을 해보실게요. 제가 이거 먼저 띄워드릴게요. 이 친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걸 채워 넣으실 부분이요. 다 비어있죠. 다 비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patient name하고 age는 반드시 알게 되어 있고요. 알러지에 대해서 다루게 되어 있어요. 이제 알러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알러지가 없다. 그럼 no known allergy라 그래요. 그래서 NKA라고 no known allergy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알러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알러지가 있는 거는 we not thinking of 하면서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한번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코르 스테이루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이 코르 스테이루스도 이 코르 스테이루스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하는 DNR 그리고 DNI도 있어요. DNR이면서 DNI면 DNR이고 Do Not Intubate 두 개 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DNR인데 Do Not Intubation은 아니래요. 인투베이션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코드도 있고 그 다음에 Alone Natural Die 이런 거 있어요. AND Alone Natural Die 이거는 ALD AND죠. Alone Natural Die 이거는 병원에마다 조금 다른데요. DNR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은 그냥 Alone Natural Die 하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코드가 가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CPR 다 하겠어요. 그럼 풀 코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코르스테이스가 의미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 친구가 설명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또 적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패스트 메디컬 히스토리를 마구 이야기합니다. 네, 패스트 히스토리를 마구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나올 때 여기 ER이 아니고 EF인데 EF가 얼마였다. 여기는 카디악 유닛이다 보니까 요거를 써요. EF, ejection fraction. 이제 심장에서 뿜어내는 이 ejection fraction. 이 심장에서 뿜어내는 퍼센테이지가 60% 이상이 노멀이에요. 근데 이제 ejection pressure가 떨어졌다는 거는 심장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reduced EF라고 하면 ejection pressure가 떨어진 상태로 왔다. 그래서 여기 보면 EF는 몇 %였고 그 다음 뭐뭐뭐뭐뭐 에코카디오그램 잠시만요. 제가 어제 감기가 걸렸어가지고 하다가 자꾸 기침이 나가지고 감기가 걸려서 일을 못 나갔어요. 그래서 너무 아팠어가지고 이거는 요즘에 코비드도 아니고 플루도 아닌데 정말 이게 뭔지 모르는 바이러스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온몸이 미치도록 아팠다가 오늘 좀 나아지고 이제 내일 또 이제 아이들 때문에 어디 가야 되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걸 올려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시작을 했더니 기침이 나네요. 죄송해요. 기침이 날 때마다 조금 잠깐 포즈했다가 제가 다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거 이렇게 dash W 하면 with예요. with echocardiogram. 근데 SP라고 쓰여 있는 건 status post예요. 어떤 걸 하고 난 후에 SP가 state post 어떤 것을 하고 난 후에요. 그래서 이 환자는 만약에 엔도스코피를 하고 난 지 3년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면 state post endoscopy a year ago, 3 years ago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술을 몇 년 전에 1년 전에 했어. 이거겠죠. state post 뭐뭐 a years ago. 뭐 그다음에 여기 들리는 부분이 있으면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염두하면서 들으세요. 이 친구가 처음에는 자기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ake for HIPAA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sake for HIPAA 이러면 여기에서는 HIPAA라고 환자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위해서 환자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칭하겠다라고 해요. 이제 특별히 이제 병원에서 아무런 이제 그런 정보 없이 unresponsible로 실려오는 환자들한테 주어지는 이름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친구가 말해주는 이 네임도 있지만 저는 정말로 놀라운 이름을 봤어요. 그 전에 한번 코발트 엑스레이 블루. 저는 정말 세상에 어떻게 first name이 코발트고 last name이 엑스레이 블루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배드볼드에서 이 사람을 이제 체크인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생일은 이 사람이 들어온 날짜, 이 사람이 입원한 날짜 하고 연도는 대충 넣고 코발트 엑스레이 블루라고 넣은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정말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credential name이라는 거야.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말해주는 이름은 대부분 우리가 말할 때 무연고자,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뭐 이름이 없는 자라고 해서 들어올 때 이 미국 병원에서 자주 붙이는 이름이에요. 여자한테 붙이는 이름도 알려드릴게요. 이 친구가 말할 거니까. 그래서 그 네임을 여기다 붙이게 됩니다. 그 이제 sake for HIPAA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몇 년 일했고 이제 sake for HIPAA 때문에 환자 네임을 이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몇 살이고 알러지는 이런데 이 의미가 있고 코드 스테이터스는 이런데 의미가 이래. 이거를 여기다 적으시는 거예요. 어렵겠죠.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ER 딕테이션도 했는데 이거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좀 이렇게 외부 소리가 들리더라도 한번 잘 집중해 보세요. My name is Raju Masood. I am a critical care nurse. I have been a critical care nurse for about 2.5 years now. Today I have a very interesting case study for you guys. Okay, this is a cardiac patient that we will be talking about. So this is a case that I have seen for the past few days, and a patient I have been taking care of for the past few days. For the sake of HIPAA and patient information, we will be naming this patient as a John Doe. And I will take you guys on a journey through his past medical history, okay, what he came in for, and what we plan on achieving in his stay. Where do we want him to be by the end of his stay? Okay, how we will try to get there is also another thing we will talk about, like what interventions we will be taking. All right, so first I'm gonna give you guys his name, his age, his code status, and if he has any allergies. Okay, these are basic things that we want to give and report so that we know that if, God forbid, this patient is decompensating as we are speaking, we know what we can do and what we can't do. Okay, so this is a 79-year-old male by the name of John Doe, okay, who is a full code status, meaning if he was to decompensate, okay, he would want to be intubated, and he would want for compressions to be done on him in case his heart stops in an emergency. All right, so he also does not have any known allergies. Okay, so we are not thinking of any contraindications when it comes to antibiotics or medications that can potentially be life-saving. Okay, so his history. He is a 79-year-old male with a history of significant heart failure, okay, with a reduced ejection fraction. Back in May, he had gotten a echocardiogram, which is an ultrasound of your heart, and the doctors were able to figure out how much his ejection fraction is, and they stated that it was anywhere between 40 to 45%. Okay, however, he also has a history of coronary artery disease. He did have a CABG in the past, which is a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about a year ago. So he had three vessels redone basically. Okay. He also has a history of hypertension and COPD. Okay, and he presented to a. 자, 제가 he presented with 나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이 내용이 다 나왔는데 혹시 적으셨나요? 여기에서 이제 allergy 그러면서 we are not thinking of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cold status, full cold status라고 얘기하면서 이거의 meaning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들으셨을까요? 아니면 못 들으셨을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좀 다시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자, 여기서 patient name은 John Doe라고 했어요. John Doe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이름도 몰라요. 나는 성별도 몰라요. 뭐 이런 성별은 그냥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름 몰라요. 그리고 나는 아무런 의식이 없어. 이런 사람한테 남자는 존 도라고 붙이고 여자는 제인 도라고 붙여요. 그래서 존 도, 제인 도를 치면 수많은 존 도와 제인 도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의 이제 이 아이디가 확인이 되면 이 사람이 새롭게 붙여진 아이디와 이 존 도를 멀지하게 돼요. 그러면 이 멀지를 하면서 이전에 있던 기록이랑 이 사람의 새롭게 이 사람의 넣은 자기 아이디 기록이 이렇게 붙게 돼요. 멀지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검색하면 얼마나 존도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존 도고 79 years old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allergy는 no known allergy라 그랬고 we are not taking of any contraindication when it comes to antibiotics or medication that can be potentially be life-saving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알러지 같은 경우에는 안티바이러스나 메디케이션이나 아니면은 이제 단순히 이것뿐만 아니라 푸드나 아니면 레이텍스 같은 거에 또 마찬가지예요. 미국에는 레이텍스 알러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레이텍스를 낀 장갑으로 환자 연고를 발라주면 이게 빨갛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레이텍스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레이텍스 알러지 아닌 장갑을 끼고 레이텍스가 아닌 걸로 끼고 이제 문질러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알러지는 그게 중요하고 코드 스테이스는 full cold status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if he was to decompensate 환자가 이제 다시
compensate는 보상이죠. decompensate,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decompensate가 된다 그러면 이건 irreversible,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환자가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he would want to be intubated. 그 사람이 intubate 하기를 원했는지 he would want to for the compression. 만약에 compression을 하기를 원했는지 to done on him. 그 사람에게 in case his heart stop in emergency. 이거 그 사람의 심장이 emergency 동안 멈췄을 때 이 사람이 인투베이션 하길 원하는지 컴프레션을 하길 원하는지 모든 처치를 다 하길 원하는지 이게 full core status라는 거죠. 그러면서 past medical history에서는 significant heart failure with reduced ejection fraction이라고 그랬어요. ejection fraction인데 그냥 EF라고 적어드렸어요. 왜냐하면 인계할 때 이걸 다 적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EF라고 적어드렸고 이제 back in May라고 했어요. May. 에코카리오그램을 했는데 back in May에 EF가 40 to 45%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적을 때 이렇게만 적는 거고요. CAD, coronary artery disease, state post CABG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이거를 CABG라고 그러고 CAD, 그러니까 이 사람이 CAD가 있으면서 CABG를 받았어 years ago의 이 말은 이 사람이 CAD가 있는데 스테이트 포스트 캐비지를 받은 상태의 사람이야. 스테이트 포스트 캐비지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그러면서 캐비지를 할 때 2베스를 하는지 3베스를 하는지 이제 보통 3베스를 디지즈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는데요. 이제 베슬이 2개가 연결되어 있냐 3개가 연결되어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3개를 그쪽에서 이제 캐비지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Hypertension, COPD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부분을 이걸 보면서 처음부터 다시 들어볼게요. Hello everybody, my name is Raji Masood. I am a critical care nurse. I have been a critical care nurse for about 2.5 years now. Today I have a very interesting case study for you guys. Okay, this is a cardiac patient that we'll be talking about. So this is a case that I have seen for the past few days, and a patient I have been taking care of for the past few days. For the sake of HIPAA and patient information, we will be naming this patient as a John Doe. And I will take you guys on a journey through his past medical history, okay, what he came in for, and what we plan on achieving in his stay. Where do we want him to be by the end of his stay, okay? How we will try to get there is also another thing we will talk about, like what interventions we will be taking. All right, so first I'm going to give you guys his name, his age, his code status, and if he has any allergies. Okay, these are basic things that we want to give and report so that we know that if, God forbid, this patient is decompensating as we are speaking, you know, we know what we can do and what we can't do. Okay, so this is a 79-year-old male by the name of John Doe, okay, who is a full code status, meaning if he was to decompensate, okay, he would want to be intubated and he would want for compressions to be done on him in case his heart stops in an emergency. All right, so he also does not have any known allergies. Okay, so we are not thinking of any contraindications when it comes to antibiotics or medications that can potentially be life-saving. Okay, so his history. He is a 79-year-old male with a history of significant heart failure, okay, with a reduced ejection fraction. Back in May, he had gotten a echocardiogram, which is an ultrasound of your heart, and the doctors were able to figure out how much ejection fraction, how much his ejection fraction is, and they stated that it was anywhere between 40 to 45%. Okay, however, he also has a history of coronary artery disease. He did have a CABG in the past, which is a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about a year ago. So he had three vessels redone basically. Okay. He also has a history of hypertension and COPD. 자, 여기까지 hypertension, COPD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자, 여기서 보면 사실은 이제 콜스테이스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이 이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코드스테이스를 먼저 쓸 수도 있고 알러지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먼저 들으려고 했는데 이게 먼저 나오네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여러 번 계속 다시 들으시면서 이 부분을 내가 놓쳤구나 이러실 수 있고 중간중간에 안 들리는 부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제가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이 내용이에요라고 하고 넘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필요한 부분만 하고 한 문장 한 문장 다 듣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나중에 좀 그러니까 음성의 이 화질이 좋진 않지만 음질이 좋진 않지만 필요하시면 제가 그 뭐지? 서브타이틀이 달린 거 올려드릴게요. 제가 서브타이틀을 땄거든요. 근데 이 영상에 안 올라가지고 그 영상에만 들어가서 제가 그걸 지금 못 올리고 있어요. 그게 서브타이틀만 따로 익스트랙트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뭐라고 했는지 다 너무 궁금합니다. 이제 그러신 분들은 혹시 요청하시면 제가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이퍼텐션, COPD까지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말해줄 게 있어요. 이 환자가 어디에 나타났느냐? presented to 어디에 나타났어요? 어디에 나타났는데 뭐뭐 때문에 나타났다. 그러면서 as well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volume overload가 있었어요. 그래서 newly decreased EF 최근에 새롭게 EF가 떨어졌는데 몇 퍼센트냐? 그래서 his EF has 몇 퍼센트에서 about 몇 퍼센트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That is 뭐뭐뭐 they have 뭐뭐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everything 뭐뭐뭐 and now when you have too much fluid in your system all the 뭐뭐뭐뭐 여기 보면 이제 이 부분이 길게 설명하는 내용인 것 같지만 듣기 공부에 정말 정말 좋은 것 같았어요.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많이 들었는데 듣기 공부에 참으로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들어보시면서 한번 채워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귀를 쫑긋쫑긋 한번 해보실게요. Okay, and he presented to a city hospital for dyspnea, swelling of his legs and his upper extremities and his belly as well. And he was found to be an acute decompensated heart failure, okay, with volume overload and a newly decreased ejection fraction. So how did the doctors conclude that he was in acute decompensated heart failure? They basically start with, echocardiograms again. Okay, you go through all these tests, but the main thing that can also tell you how good your heart is doing is the ultrasound of your heart. So they assumed that now his ejection fraction has dropped significantly from 40 to 45% to about 15 to 20%. Okay, that is a big jump. Why? Because now your heart is much weaker. Okay, so being that your heart is weak, with a lot of cardiac patients, what happens is they also become fluid overloaded. Okay, they have too much fluid in their system. Okay, everything backs up. And now when everything backs up and you have too much fluid in your system, all the fluid usually goes to your heart, right? Because that's what makes your blood pressure, the fluid in your system. Now, if you have too much fluid in your system and you have a weak heart, your body is going to get exhausted. And this is when you start to go into something called cardiogenic shock. Something cold 뭐라고 얘기했죠? something cold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관사어를 가지고 A라고 이야기도 해요. 여기서 이제 presented to a city hospital이거든요. 근데 presented to a city hospital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근데 그 전에 있던 이제 그 전에 아까 들어보셨던 것 중에도 관사어를 A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A라고 표현하는 게 그냥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을 때 아니면 이제 그게 조금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잘 쓰지 않았지만 여기는 관사어를 A city hospital 여기서 썼던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A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관사를 지칭한 거니까 다른 의미는 별로 없어요. 거기에 크게 의미 두시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듣다 보면 또 에코카디아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에코카디아그램을 통해서 EF를 assume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에코카디아그램을 해야 환자의 EF를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calculate하고 assume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러 이제 막 적지 않았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자, 그럼 여기서 뭐를 이야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그렇죠. 여기 presented to a city hospital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dyspnea 이건 우리 다 아는 거예요. dyspnea 그놈의 dyspnea dyspnea dyspnea라고도 많이 하고 조금 더 캐주얼하게는 short of breath에서 short of breath에서 SOB라고도 씁니다. short of breath, swelling of legs, upper extremities 지난번에 이거 그 nursing competence 테스트 할 때 upper extremities, lower extremities 했잖아요. 상지 그리고 하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upper extremities 상지, lower extremities 하지 그리고 all extremities 하면은 팔다리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elly as well 거기도 as well to랑 똑같은 뜻이에요. 거기 이제 to 여기도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 acute decompensated heart failure. 그래서 ADHF라고도 이야기해요. compensate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compensate이 되는 heart failure보다 더 나쁜 거죠. 이제 그래서 급성으로 회복 불가능한 heart failure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보상 불가능한 heart failure가 왔다는 거죠. 볼륨 오버로드는 몸에 물이 많이 찼어. 그런 얘기예요. 물에 몸에 많이 찼어. 그래서 newly decreased EF가 지금 다시 해보니까 15에서 15 to 20%인데 이거의 원래 EF는 이 사람이 40 to 45%에서 15 to 20%까지 떨어진 거 that is a big jump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큰 변화야. 이걸 우리가 이야기할 때 it's so dramatic change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친구가 여기서 쓴 표현을 그러니까 표현들이 좋아서 또 많이 써놨어요. 좋은 표현들을 that is a big jump라고 써놨어요. big jump. 그래서 그 big jump인 거지. 그러면서 여기서도 보면 EF has dropped significantly. 이것도 되게 좋아. 왜냐면 어떤 게 막 드라마틱하게 떨어져서 dramatic 이런 dramatically 이런 것도 쓰지만 significantly는 어떤 수치 앞에 쓸 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significantly 40 to 45% about 15 to 20%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는데 그게 that is a big jump였어. 그래서 우리 몸에 너무 몸에 불필요한 물이 많아요. 이렇게 표현을 할 때 they have too much fluid in their system. 이게 fluid가 too much fluid in system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too much fluid in system. 네 몸에 물이 너무 많아요. You have too much water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you have too much fluid in your system 이렇게 이야기하면 심장 기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물이 자꾸만 백업이 되면서 자꾸 물이 차는 거야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들을 때 듣는 게 가능하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과연 내가 이 표현을 내 입으로 환자 앞에서 설명한다고 하면 내가 이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 내가 듣는 게 가능하시면 이제는 써보시고 그걸 말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 친구랑 이런 걸 들으면 듣는 데는 그래도 원래 쓰던 이제 병원에서 원래 쓰던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내가 이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이만큼을 다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내가 아직도 배울 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이 사람들이 쓰는 표현으로 쓰려면 이 사람들이 쓰는 방식으로 내가 말을 하는 게 더 맞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내가 분명히 아는 표현인데 나는 말을 했다면 내가 환자한테 말을 했다면 다르게 표현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everything back up 물이 계속 차다 보니까 자꾸 네 몸에 차는 거야. 이게 모든 게 자꾸만 백업, 네 몸에 계속 백업이 되는 거야. 그래서 now when back up and you have too much fluid in your system, all the fluid usually go to your heart.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네가 이 모든 시스템에 계속 물이 차면 네 하트에도 다 이 플루이드가 가게 돼. 그러다 보면 you have a weak heart. 네가 약한 이제 심장을 가지고 있고 your body is gonna get exhausted. 네 바디는 그것 때문에 계속 더 힘들어질 거야. 그래서 this is when you started going to something called cardiogenic shock.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이걸 cardiogenic shock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런 게 굉장히 그런 거잖아. 들으면서 알아듣기도 편하지만 내가 설명할 때도 필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직 반번이어갖고 환자들한테 이 모든 거를 다 설명할 만한 기회가 늘 있진 않아요. 왜냐면 보호자들이 밤에 안 자거나 이미 낮번 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가끔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낮에는
낮에 있는 간호사들은 늘 언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의사만큼 설명을 해요. 보호자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보호자들이 또 굉장히 빠르게 인볼브하면서 물어봤던 걸 또 물어보고 이 간호사한테 물어본 거 알면서도 또 물어봐요. 왜? 이 간호사가 너 얼마나 아는지, 이 간호사가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자기 환자를 대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서 조금 거기서 이제 머뭇거리거나 아니면 잘 모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느껴진다 그러면 벌써부터 약간 그런 눈빛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참 잘해야겠다 하는데 이 친구가 말하는 걸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저도 많이 느꼈어요. 자, 그러면 다시 presented to a city hospital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들어갑니다. And COPD, okay, and he presented to a city hospital for dyspnea, swelling of his legs and his upper extremities and his belly as well, and he was found to be in acute decompensated heart failure, okay, with volume overload and a newly decreased ejection fraction. So how did the doctors conclude that he was in acute decompensated heart failure? They basically start with, echocardiograms again. Okay, you go through all these tests, but the main thing that can also tell you how good your heart is doing is the ultrasound of your heart. So they assumed that now his ejection fraction has dropped significantly from 40 to 45% to about 15 to 20%. Okay, that is a big jump. Why? Because now your heart is much weaker. Okay, so being that your heart is weak, with a lot of cardiac patients, what happens is they also become fluid overloaded. Okay, they have too much fluid in their system. Okay, everything backs up. And now when everything backs up and you have too much fluid in your system, all the fluid usually goes to your heart, right? Because that's what makes your blood pressure, the fluid in your system. Now, if you have too much fluid in your system and you have a weak heart, your body is going to get exhausted. And this is when you start to go into something called cardiogenic shock. 자, 어떠셨어요? 이렇게 들으니까 조금 더 잘 들리시나요? 여기 중간에 내용들이 더 있어요. 내용들이 더 있는데 문장을 하나하나 이렇게 곱씹어서 가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공부해 보시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계속 들으세요. 계속 들으시고 내가 들리는 것만큼 쓰시고 안 들리더라도 그냥 뭐 들리는 대로 그냥 계속 입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고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게 이제 이거 대충 이 정도면 내가 입으로 말하는 건 이제 내가 입으로 말하는 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어. 3분짜리를 쭈루룩 할 수 있겠어. 그럼 그때 스크립을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는 스크립을 보고 나면 이제 정말 내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 이거였구나 이 매칭이 가능하신데 스크립을 먼저 보시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띄워드리면서 이제 스크립을 밑에 이렇게 달아둔 서브 타이틀을 안 다는 이유예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시면 나중에는 드리지만 먼저 드리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연습하실 수 있을 때 조금 더 연습을 하시라고. 자,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넘어간 게 어디 봅시다. 잠시만요. 제가 뒤를 보니까 이 뒤에는 이제 시스테믹 어프로치가 들어가요. 시스테믹 어프로치가 들어가는데 그 시스테믹 어프로치를 하려면 이제 처음에 the neural wise, 그 다음에 cardiac wise, the respiratory wise, the GU wise, and the GI wise, and the skin wise, and the 그다음에 access wise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systemically 쭉 나와야 돼요. 쭉 나와야 돼서 이 친구가 이제 neural wise and neurologically 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엔 1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나눠서 30분씩 이렇게 3번 정도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은 다시 뭘 할 거냐면 처음부터 아까 갔던 부분까지 다시 한번 들어볼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거 쭉 들어가는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끊지 않고 들려드릴 거잖아요. 이거를 여러 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제가 이걸 들려드리면서 제가 옆에 있는 거를 스크립을 일단 올려드릴게요. 그런데 최대한 목소리에 집중을 하시고 리스닝에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다시 두 번째 한번 봐보세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Hello everybody, my name is Raji Masood. I am a critical care nurse. I have been a critical care nurse for about 2.5 years now. Today I have a very interesting case study for you guys. Okay, this is a cardiac patient that we will be talking about. So this is a case that I have seen for the past few days,
and a patient I have been taking care of for the past 2 days. For the sake of HIPAA and patient information, we will be naming this patient as a John Doe. And I will take you guys on a journey through his past medical history, okay, what he came in for, and what we plan on achieving in his stay. Where do we want him to be by the end of his stay? Okay, how we will try to get there is also another thing we will talk about, like what interventions we will be taking. All right, so first I'm going to give you guys his name, his age, his code status, and if he has any allergies. Okay, these are basic things that we want to give and report so that we know that if, God forbid, this patient is decompensating as we are speaking, we know what we can do and what we can't do. Okay, so this is a 79-year-old male by the name of John Doe, okay, who is a full code status, meaning if he was to decompensate, okay, he would want to be intubated and he would want for compressions to be done on him in case his heart stops in an emergency. All right, so he also does not have any known allergies. Okay, so we are not thinking of any contraindications when it comes to antibiotics or medications that can potentially be life-saving. Okay, so his history. He is a 79-year-old male with a history of significant heart failure, okay, with a reduced ejection fraction. Back in May, he had gotten a echocardiogram, which is an ultrasound of your heart, and the doctors were able to figure out how much his ejection fraction is, and they stated that it was anywhere between 40 to 45%. Okay, however, he also has a history of coronary artery disease. He did have a CABG in the past, which is a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about a year ago. So he had three vessels redone basically. Okay, he also has a history of hypertension and COPD. Okay, and he presented to a city hospital for dyspnea, swelling of his legs and his upper extremities and his belly as well, and he was found to be in acute decompensated heart failure, okay, with volume overload and a newly decreased ejection fraction. So how did the doctors conclude that he was in acute decompensated heart failure? They basically start with echocardiograms again. Okay, you go through all these tests, but the main thing that can also tell you how good your heart is doing is the ultrasound of your heart. So they assumed that now his ejection fraction has dropped significantly from 40 to 45% to about 15 to 20%. Okay, that is a big jump. Why? Because now your heart is much weaker. Okay, so being that your heart is weak, with a lot of cardiac patients, what happens is they also become fluid overloaded. Okay, they have too much fluid in their system. Okay, everything backs up. And now when everything backs up and you have too much fluid in your system, all the fluid usually goes to your heart, right? Because that's what makes your blood pressure, the fluid in your system. Now, if you have too much fluid in your system and you have a weak heart, your body is going to get exhausted. And this is when you start to go into something called cardiogenic shock or cardiogenic failure. Okay. 여기까지 들으셨죠? Cardiogenic shock to cardiogenic failure. So, 그래서 제가 그 다음번 원래는 여기에 이게 heart failure가 있는 분들은 fluid overload가 되면서 weak heart가 되고 body가 exhausted 되면서 결국엔 cardiogenic shock이 된다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쭉 들으시면서 이게 저 약간 걱정을 하는 부분들은 임상 경험이 혹시 없으신 분들이 이거를 들으시고 너무 멀게 느껴지실까 봐 그게 조금 걱정인데 오셔가지고 이쪽에서 이 분야, 그러니까 CCU 쪽에서 꼭 일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이거를 듣기 연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리가 IELTS에도 보면 되게 여러 가지 섹션에 그런 토픽에 리스닝이 나오잖아요.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리스닝을 쭉 해보세요. 근데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많은 단어들이 이제 카디오 쪽에만 집중된 게 아니냐 그러실 수 있지만 여기에서 오시면 제일 많은 히스토리가 카디오 히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이전 시스템에서 쓰는 뭐 캐비지나 스테리포스 캐비지, 뭐 CAD 뭐 이런 거 알아두시면 이제 들리실 때 더 잘 들리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히스토리보다도 좋은 히스토리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들으시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걸 들으시고 난 다음에 아 이번 거는 조금 너무 듣기가 힘들었어요. 아니면 이번 거는 제가 경험이 없어서 되게 멀게 느껴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조금 적어주시면 제가 그 다음번에 어느 정도의 이거에 맞춰서 해야 될지 조금 제가 더 이렇게 맞춰 볼게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조금 쉽게 시작을 하다가 점점 이렇게 조금씩 높여가고 있어요. 왜냐면 잘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열심히 하시니까. 그래서 꾸준히 연습을 하실 수 있게끔 이제 그걸 갖고 왔으니까 라지하고 한 3번, 4번, 3번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수업을. 그래서 이제 뉴로와이즈, 레스피레토리 와이즈, 카디오 와이즈 이렇게 나눠서 2번, 한 번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끝까지 이거 잘 들어보시고 중간중간에 다 캐치 못하는 부분들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결국에는 다 서브타이틀 원하시면 올려드리겠지만 그거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들으시면서 꾸준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들의 리스닝 연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런 리스닝이 여러분들의 귀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다시 라디오 함께 찾아뵐게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